1억짜리 차를 선물한 베트남 이모의 숨겨진 진실.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1억 원짜리 차 열쇠가 쥐어져 있고 제 앞에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이모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막 이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서울에 사는 35세 회사원 김민준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아내와 돌이 갓 지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7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1995년 저희 집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응우옌 티란, 저는 그분을 란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란 이모는 25,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낯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으로는 란 이모가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처음 란 이모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체구에 큰 눈망울, 그리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 이모는 낯선 땅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이모는 항상 웃으며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맛있어. 서툰 한국말로 매일 저를 챙겨주시던 이모.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가 많았기에 이모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모가 만들어준 따끈한 밥이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모가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잔인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민준이네 베트남 아줌마 있잖아. 말도 이상하게 하고. 냄새 안 나? 동남아 사람들 냄새 난대. 어린 제가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모를 모르는 척했고 때로는 이모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이모, 학교 앞까지 따라오지 마. 창피해. 그 말을 들은 이모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눈빛이었지만 이모는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준이 창피하면 안 가. 괜찮아.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모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이모는 계속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감이 심해져서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날 마침 부모님 모두 급한 일로 외출하셔서 집에 이모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모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얼음주머니를 갈아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시고 계속 체온을 재며 걱정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자 이모는 저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이모가 저를 업고 한겨울 새벽거리를 달렸습니다. 거의 1km를 뛰셨을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새벽이라 택시가 없어서 그냥 뛰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를 설명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몸짓과 함께. 그날 이후로 저는 이모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철없는 중학생이었고 이모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더 바빠졌고 이모와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셨고 제 방을 청소해 주셨고 빨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떠나게 된 거죠. 이모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눴던 날,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대학교 열심히 해. 건강 조심하고. 밥 꼭 먹고. 네,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이모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방학 때도 집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란 이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신대. 아, 그래요? 왜요?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으시대.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군요. 그럼 인사드려야겠네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겠니? 이모가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뵐게요. 어머니가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모와의 마지막 만남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감상적인 작별 인사 같은 게 어색했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제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모 생각은 가끔, 정말 가끔 스쳐 지나갔습니다. 란 이모는 잘 지내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몰랐고 굳이 알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민준아, 나야. 란 이모 기억하니?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였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말이었지만 그 특유의 억양은 여전했습니다. 란 이모님? 응, 맞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이모님은요? 갑자기 어떻게? 민준아, 이모가 한국 가. 너 만나고 싶어. 네. 한국에 오신다고요? 응. 다음 주에 가.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긴장, 설렘,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당연히 만나야죠. 어디서 뵐까요? 민준이 집 주소 알아. 집으로 갈게. 아내하고 아기도 보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이 오신대. 누구?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계셨어. 나를 많이 돌봐주셨지. 아, 그분이구나. 그럼 잘 대접해드려야겠네. 응. 근데 갑자기 왜 오신다는 거지?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닐 텐데.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란 이모였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이모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20년 전 그 가난해 보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란 이모님? 민준아! 어머, 많이 컸네. 어른 다 됐네. 이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은 제 아내 수진이고요. 이게 제 딸 서연이에요. 어머, 아기 정말 예쁘다.
민준이 닮았네. 이모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드릴게요. 아내가 자리를 뜨자 저와 이모 둘만 남았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그 전에 밖에 잠깐 나갈래? 보여줄 게 있어. 네. 이모를 따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신형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었고 이모는 그 차의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민준이 주려고 가져왔어. 네. 뭐라고요? 이 차. 민준이 거야. 선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 이게 무슨... 이 차가 얼마인데요? 1억은 넘을 텐데. 알아. 1억 2천 정도 했어. 이모님, 농담이시죠? 이걸 왜 저한테... 민준아, 이모 이야기 좀 들어줄래? 긴 이야기야. 우리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도 함께 앉았고 이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억나? 네, 제가 7살 때였죠. 응. 그때 이모 25이었어. 베트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 이모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동생 셋이 있었어. 이모가 맞이였어. 이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 동생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했어. 브로커한테 돈 빌려서. 브로커요? 응. 한국에 가면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했어. 근데 그 돈이 많았어. 5천만 동.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그게 큰 돈이었나요? 베트남에서는 엄청 큰 돈이야. 그 돈 갚으려면 몇 년은 일해야 했어.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한국 와서 민준이네 집에서 일하게 됐어. 월급 50만 원이었어. 그 중에서 30만 원은 베트남 가족한테 보내고 10만 원은 빚 갚는 데 쓰고 10만 원으로 생활했어. 5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것도 1995년이면. 그때도 적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고향도 그립고. 근데 민준이가 있었어. 이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가 이모한테 웃어줬어. 이모,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그게 이모한테는 힘이 됐어. 아, 여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민준이가 커가면서 이모한테 안 좋게 대하기 시작했어. 이모도 알아. 민준이가 창피했다는 거.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다는 거.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괜찮아. 이모 이해해. 어린애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속상했어. 많이 울었어. 이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이모는 민준이 사랑했어. 민준이가 아프면 이모가 더 아팠어.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하면 이모가 더 기뻤어. 이모님, 민준이네 집에서 5년 일했어. 그동안 베트남 가족한테 계속 돈 보냈어. 동생들 학교 다니고 어머니 병원 가시고. 이모는 베트남에 한 번도 못 갔어. 비행기 표 살 돈 없었어. 5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니. 저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 아버지가 이모한테 제안했어. 식당 하나 하면 어떠냐고. 이모가 요리 잘한다고 베트남 음식 식당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아버지가요? 응. 근데 이모한테 돈이 없었어. 그래서 민준이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어.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응. 그것도 이자 없이. 천천히 갚으라고. 이모 정말 고마웠어.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 저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작은 식당 시작했어.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 테이블 5개. 이모 혼자 다 했어.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 근데 행복했어. 이모 가게니까. 열심히 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어. 휴일 없었어. 그렇게 해서. 응. 천천히 손님이 늘었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 좋아하더라. 특히 쌀국수. 이모가 만든 쌀국수 맛있다고 소문났어. 이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 민준이 아버지한테 빌린 돈 다 갚았어. 그리고 가게를 하나 더 냈어. 그것도 잘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그럼 지금 이모가 베트남 음식 체인점 사장이야. 한국에 40개 지점, 베트남에 15개 지점. 직원이 500명 넘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가난한 가사도우미란 이모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라니. 민준이 아버지 없었으면 이모 여기까지 못 왔어. 그분이 이모 믿어주고 돈 빌려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모 은인이야.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항상 생각했어. 언젠가 은혜 갚아야겠다고. 근데 민준이 아버지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네. 이모 그 소식 듣고 정말 슬펐어. 한국 와서 장례식 갔어. 근데 민준이 안 보이더라. 나중에 들었어. 민준이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장례식에 못 왔다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저는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급히 들어오려 했지만 회사 상사가 만류했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평생 후회되는 선택입니다. 그때 이모가 생각했어. 민준이 아버지한테 갚을 수 없으면 민준이한테 갚아야겠다고. 이모님, 그럴 필요 없으세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건 순수한 마음에서. 알아. 근데 이모 마음이 편해야 해. 그래서 준비했어. 민준이한테 줄 거. 이모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차 열쇠와 서류,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는 민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 통장.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억 원. 이모님, 이건 민준이 딸 서연이 이름으로 만들었어. 교육비로써.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 배우게 해줘. 이모님, 이건 너무. 민준아, 이모 부탁 들어줘. 이거 받아줘야 이모 마음이 편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모님, 제가 이모님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오히려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민준이도 어렸고 이해해.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이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이 이모님을 무시할 때 저도 같이 웃었어요.
이모님이 떠나실 때도 인사도 안 드렸어요. 민준아,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준아, 일어나. 일어나. 이모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모님, 용서해 주세요. 민준아, 용서할 게 뭐 있어. 이모는 진작에 다 잊었어. 아니에요. 이모님은 잊으셨어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모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팠을 때 안아주시던 그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다 괜찮아. 민준이가 잘 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기 낳은 것만으로도 이모는 행복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진정된 후 이모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민준이 아버지 덕분이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민준이도 이모한테 큰 영향을 줬어. 제가요? 응.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이모한테 자랑했잖아. 이모, 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그럴 때 이모가 생각했어. 아, 열심히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민준이가 영어 공부할 때 이모도 같이 배웠어. 민준이 영어 단어장 보면서 이모도 공부했어. 민준이가 이모한테 영어 선생님이었어. 저는 그런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이모가 옆에서 같이 따라 하시던 모습. 그렇게 이모 한국말도 늘고 영어도 조금 배우고 나중에 사업할 때 도움 됐어. 외국 손님들 오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어. 이모님. 그리고 민준이가 이모한테 가르쳐 준 게 또 있어. 꿈을 가지는 것. 꿈이요? 응.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말했잖아. 나는 커서 큰. 10년 후. 지금 저는 45세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15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란 이모를 추모하는 지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여보, 준비됐어?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서연이는 벌써 준비 끝났어. 정말 이 날을 기다렸나 봐. 서연이는 오늘 기념식에서 학생 대표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란 이모를 직접 본 마지막 세대로서 이모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역할입니다. 기념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란 이모가 설립한 학교 졸업생들, 재단의 도움을 받은 학생들, 이모의 음식점에서 일했던 직원들, 그리고 이모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민준 선배님.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태희, 이모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습니다. 태희야, 잘 지냈어? 네. 저 이번에 교수 승진했어요. 란 선생님 덕분이죠. 축하해. 이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선배님, 제가 이번에 책을 냈어요. 란 선생님에 관한 연구서예요. 사랑의 경제학, 응우옌 티란의 삶과 유산이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나도 꼭 읽을게. 선배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란 선생님이 선배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모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25세에 한국에 온 이모,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모, 성공한 후에도 겸손했던 이모.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모가 그립습니다. 다음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란 선생님은 한국 다문화 교육의 선구자셨습니다. 베트남 대사 란 선생님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졸업생 대표 란 선생님은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란 할머니의 명예 손녀입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직접 만난 기억이 희미합니다. 제가 너무 어렸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제 아버지를 키우셨고 아버지가 저를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저에게까지 이어진 거죠. 서연이가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연아, 크면 좋은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할머니처럼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베트남에서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꿈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서연이가 란 이모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할머니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서 자랑해도 될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서연이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우리는 란 이모의 묘소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이모의 무덤. 이모가 자란 고향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응우옌 티란 1970-2018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여인. 저는 묘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서연이도 아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이모님, 우리 왔어요. 서연이가 정말 훌륭하게 연설했어요. 이모님이 들으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이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의 학교는 이제 전국 30개 도시에 있어요. 매년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재단은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이제 사회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모님의 음식점은 이제 세계 35개국에 있어요. 베트남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이모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이모님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약속 지켰어요. 이모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모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서연이도 이제 이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있어요. 이모님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서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 할머니를 직접 못 본 게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마음속에 살아 계세요.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셨는지.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 하늘에서 저 지켜봐 주세요. 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아내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민준이 아내 수진이에요. 어머님을 직접 뵙지 못한 게 정말 아쉬워요. 하지만 어머님 덕분에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민준이가 어머님께 배운 사랑, 그것을 저와 서연이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머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 지금 행복하실까요? 물론이지. 정말 행복하실 거야. 왜요? 할머니가 사랑한 사람들이 모두 잘 살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시작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베트남에서 사흘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그 1억 원짜리 차를 운전했습니다. 10년이 넘은 차지만 여전히 잘 달립니다. 아빠, 이 차 왜 안 바꿔요? 이제 오래됐잖아요. 이 차는 특별한 거야.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 그래도 새 차 사면 더 좋잖아요. 아니야. 이 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 그렇구나. 그리고 이 차를 볼 때마다 생각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란 이모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저희 대화 속에, 저희 행동 속에, 저희 가치관 속에. 밤에 서연이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인 걸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할머니 묘소에 갔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안 계신 거잖아요. 육체는 없어졌지만 정신은 살아있어. 정신이요? 응. 할머니가 살았던 방식,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 할머니가 가르쳐준 가치들.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어.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럼 할머니는 영원히 사는 거네요? 그렇지. 사랑은 영원하니까.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죽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 내가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친절, 그것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할머니처럼요. 할머니처럼. 다음 날,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회의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갔는데
새로운 직원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네파에서 왔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조금 힘들어요. 한국말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그 직원의 모습에서 25년 전 란 이모가 보였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아는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생활 적응도 도와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날 저녁 그 직원에게 김철수 다문화 학교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란 이모 재단 정보도 함께 보냈습니다. 며칠 후 그 직원에게서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에 연락했더니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이제 한국 생활이 조금 덜 무서워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천만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모님, 제가 이모님께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주말에 서연이와 함께 란 이모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사장이지만 실제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보며 아이들을 봤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고 웃고 있었습니다. 한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란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란 선생님은 여러분과 같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고 한국말이 서툴렀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란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도 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란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선생님요.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꿈이야. 꼭 이루길 바라.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안녕. 나는 이 학교 이사장이야. 안녕하세요. 아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지? 네. 저 선생님 되고 싶어요. 왜? 란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누구한테? 이 학교 선생님들요. 제가 한국 왔을 때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꼭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내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그 학생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란 이모님 보셨어요? 이모님의 정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학교에서 한 학생을 만났어. 정말 인상 깊었어. 어떤 학생?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아이. 란 이모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고 싶대. 좋은 꿈이네. 그치? 그 아이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아. 당연히 헛되지 않지.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란 이모님 덕분이야. 이모님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그래도 당신이 실행하고 있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습관입니다. 오늘도 란 이모님을 생각했다. 이모님이 떠나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립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다. 이모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매일 확인하니까. 오늘 학교에서 만난 그 아이처럼 이모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과 영감. 이모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와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모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주, 저는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다문화 사회와 상생.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응우엔 티란, 제게는 란 이모님이셨던 분입니다. 저는 란 이모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5세에 한국에 온 이야기,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성공 후에도 겸손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모를 창피하게 생각했던 이야기, 나중에 후회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모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무시하거나 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란 이모님께 배운 것은 이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 어디서 왔든, 어떤 피부색이든,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도 오늘부터 누군가의 란 이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사실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중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요?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놀리고 저 자신도 부끄러웠어요. 근데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두 나라 문화를 다 아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저도 나중에 교수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학생이 가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란 이모님, 이모님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모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모님의 정신에 감동받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서연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꼭 좋은 의사 될 거예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의사요. 넌 이미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사람이야. 아빠도요. 아빠가 할머니 일 계속하는 거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근데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이야. 할아버지가 시작하시고 할머니가 이어가시고 내가 하고 이제 내 차례야. 알아요.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서연이의 의대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부도 힘들고 실습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저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야?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서연아, 할머니도 힘들었어.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 근데 저는 넌 할 수 있어. 아빠가 알아. 넌 할머니 닮아서 강한 아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힘들 때마다 할머니 생각해.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며칠 후 서연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시 힘내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어. 할머니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거야. 그 마음 잃지 마. 서연이는 결국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연 그리고 민준이가 이모한테 가르쳐 준 게 또 있어. 꿈을 가지는 것. 꿈이요? 응.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말했잖아. 나는 커서 큰 회사 사장님이 될 거야. 그 말 듣고 이모가 생각했어.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 나도 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런 철없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민준이 덕분에 이모가 꿈을 꿨어. 그래서 열심히 했어.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 때마다 민준이 생각했어. 민준이가 나를 보고 있어. 나는 민준이한테 포기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이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여기까지 왔어. 민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민준이가 이모한테 꿈과 희망을 줬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이제 갚고 싶어. 민준이한테 받은 것, 민준이 아버지한테 받은 것, 다 갚고 싶어. 이모님, 저는 이모님한테 아무것도 해드린 게 했어. 많이 했어. 민준이는 몰랐을지 몰라도 민준이 존재 자체가 이모한테는 큰 선물이었어.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줘. 이모 부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이모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모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20년 전 제가 먹었던 그 맛이었습니다. 이모님, 이 맛. 옛날 그 맛이에요. 그럼. 이모 레시피는 안 변해. 민준이 좋아하던 맛이니까. 식사를 하면서 이모는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들을 더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 한국말이 서툴러서 주문을 잘못 받았던 이야기. 손님이 없어서 울었던 이야기. 첫 단골 손님이 생겼을 때의 기쁨.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 하루에 손님 10명도 안 왔어. 돈 못 벌었어. 빚만 늘어갔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포기하고 싶었어. 매일. 근데 민준이 아버지가 믿어주신 거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민준이 생각했어. 민준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년째 되니까 조금씩 손님이 늘었어. 소문이 났어. 맛있는 쌀국수 집 있다고.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어. 그때 직원은 뽑으셨어요? 아니, 혼자 했어. 돈 아껴야 했으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밤 12시까지 일했어. 주방에서 쓰러져서 잔 적도 있어. 이모님. 근데 행복했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내 가게니까.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사람들이 웃으니까. 이모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년째 되니까 가게가 작아졌어.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옆 가게 비어서 합쳤어. 그때 처음으로 직원 뽑았어. 베트남 친구 둘.
그때부터 확장이 시작된 거네요. 응.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지점 냈어. 강남에. 거기도 잘 됐어. 한국 사람들 베트남 음식 진짜 좋아하더라. 지금은 40개 지점이라고 하셨죠? 응. 한국 전국에 있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 있어. 그리고 베트남에도 15개. 대단하세요, 이모님. 민준이 아버지 덕분이야. 그분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이모는 잠시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수진 씨, 남편 잘 만났어. 민준이 아버지 닮아서 마음씨 좋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이모님. 그리고 서연이, 이 예쁜 아기. 할머니가 베트남에서 선물 보낼게. 베트남 전통 오다오자이, 아기용으로. 고맙습니다, 이모님.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물어봐도 돼?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민준이는 왜 아버지 장례식에 못 갔어? 진짜 출장이 그렇게 중요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장을 미룰 수 있었어요. 상사한테 사정 얘기하면 이해해 줬을 거예요. 그럼 왜? 제가 도망쳤어요. 도망?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게 엄격하셨고 저는 항상 아버지 기대에 못 미쳤어요. 대학도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못 갔고 직장도 아버지가 바라는 곳이 아니었고 이모는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피했어요. 명절에도 핑계대고 집에 안 갔어요. 전화도 잘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기 싫었어요. 아버지를 마주하기 싫었어요. 돌아가셨어도 그 관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출장을 핑계로 안 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예요. 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모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알아. 민준이가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이모한테 말씀하셨어. 민준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엄하게 했나? 근데 나는 민준이가 잘 됐으면 해서 그랬는데. 그러시더라. 아버지가요? 응. 아버지도 힘들었어. 민준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엄하게 하셨던 거야. 저는 그것도 모르고. 괜찮아. 부모 자식 관계가 다 그래. 서로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해. 그래서 오해가 생겨. 이모님. 근데 중요한 건 민준이가 이제 아빠가 됐다는 거야. 서연이한테는 민준이가 잘해줘야 해. 민준이 아버지처럼 사랑하는데 표현 못하면 안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모는 서연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말 잘 들어. 아빠 사랑해줘. 아빠도 서연이 사랑해. 근데 아빠가 표현 서툴 수도 있어. 그래도 이해해줘. 서연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모도 웃으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서연이한테 하나 더 선물할게. 이모님,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아니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뭔데요? 이모가 서연이 명예 할머니 할게. 베트남 할머니. 가끔 베트남 놀러와. 이모가 다 안내해 줄게. 정말요? 응. 서연이한테 베트남 문화 가르쳐 주고 베트남어도 가르쳐 주고.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문화 다 알면 좋잖아. 감사합니다, 이모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의 지난 20년, 저의 지난 20년,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들. 다음 날 아침, 이모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민준아, 이모 한국 자주 올게. 서연이 보려고. 네, 자주 오세요. 저희도 베트남 갈게요. 좋아. 기다릴게. 이모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이모님 사랑해요. 항상 감사해요. 이모도 민준이 사랑해. 항상. 이모가 떠난 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요. 저는 란 이모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셨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편견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지만 이모는 그런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저에게서 희망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첫째, 어머니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했습니다. 셋째, 제 딸 서연이에게 편견 없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국적,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매달 난 이모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서연이를 보여드리고 일상을 나누고 이모의 근황도 듣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바쁘게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한국과 베트남을 넘어 태국, 싱가포르, 일본에도 지점을 내셨다고 합니다. 민준아, 이모 꿈이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 먹게 하는 거야. 베트남 문화 알리고 싶어. 꼭 이루실 거예요, 이모님. 이모님이라면 가능해요. 고마워. 민준이가 응원해주니까 힘나. 6개월 후, 저는 약속대로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에 갔습니다. 란 이모가 공항에 마중 나오셨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어서 와. 베트남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모가 자란 곳, 이모의 가족들, 이모의 사업장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모의 어머니, 그러니까 서연이의 증조 할머니뻘 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우리를 보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민준, 고맙습니다. 우리 딸, 돌봐줘서.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이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모의 동생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란 이모가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형님 없었으면 우리 학교도 못 갔어요. 누나는 저희 영웅이에요. 란 이모의 희생이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저는 이모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 저희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복 받을 거예요. 왜? 이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서연이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거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란 이모 같은 분을 만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1년 후, 란 이모가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한국에 학교 하나 만들 거야. 학교요? 응. 다문화 가정 아이들 위한 학교. 한국어도 가르치고, 베트남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두 문화 다 배우게.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아버지 이름으로 만들 거야. 김철수 다문화 학교. 어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모는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모한테 기회 주셨으니까 이제 이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 줄 차례야. 학교는 1년 후에 개교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개교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육부 장관, 베트남 대사, 언론, 그리고 학부모들과 아이들. 란 이모가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는 25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가난했고 한국말도 못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이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 김철수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온 사람들, 특히 그들의 자녀들이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학교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개교식 후 이모와 둘이 학교를 둘러봤습니다. 이모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민준이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 이모한테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하셨어. 피부색, 국적 상관없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응. 그래서 이모가 차별받을 때마다 그 말 생각했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소중해. 그렇게 견뎠어. 이모님. 그리고 이제 이모가 그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 특히 아이들한테. 너희는 특별하다고. 두 문화를 아는 게 축복이라고. 학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첫 해에 100명의 학생이 입학했고 매년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통역사, 외교관, 사업가, 선생님. 그리고 모두가 란 이모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3년 후 란 이모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였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5살이 되어서 이모를 베트남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예뻐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이렇게 예쁜 옷 입는 거 처음이야. 시상식에서 란 이모는 또 연설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줬을 뿐입니다. 25년 전 한 가족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준 인류애,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시상식 후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아내, 서연이, 그리고 란 이모. 우리는 진짜
정말 행복해요. 이모도 행복해. 민준이가 좋은 사람 되어서 이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준이가 원래 좋은 아이였어. 그냥 조금 길을 잃었을 뿐이야. 근데 다시 찾았잖아. 이모가 서연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할게. 뭐예요? 크면 좋은 사람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아빠처럼, 할아버지처럼. 네. 저 좋은 사람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 현재 란 이모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50 중반이 되셨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동적이십니다. 이모의 음식 체인은 이제 10개국에 진출했습니다. 김철수 다문화학교는 전국 5개 도시에 분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이번엔 장학재단 만들 거야. 장학재단이요? 응. 베트남에서 한국 유학 오고 싶은 학생들 도와주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 가고 싶은 학생들도 교류하게.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이 이사해 줄래? 이모 혼자는 힘들어. 제가요? 응. 민준이 아버지 아들이니까. 적임자야.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모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은 첫 해에 50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는데 장학금 덕분에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님, 저도 나중에 란 이모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한테. 그게 가장 좋은 보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학생을 보며 저는 25년 전의 란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란 이모를 도왔고 란 이모가 저를 키웠고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 서연이도 이 사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작년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문화 가정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놀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민지 언니 울었어요. 왜? 애들이 민지 언니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다고 놀렸어요. 말이 이상하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5년 전 제가 란 이모에게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는 뭐 했어? 저는 민지 언니 손잡고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라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아빠, 왜 애들은 그렇게 말해요? 민지 언니 엄마 나쁜 사람 아닌데. 그건 애들이 몰라서 그래. 다른 걸 무서워하는 거야. 베트남 할머니도 그런 말 들었어요? 응. 많이 들었어. 아빠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그런 말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그때 어렸고 잘못 생각했어. 지금은 정말 후회해. 그럼 민지 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해요? 친구가 되어줘. 다른 애들이 놀려도 서연이는 민지 언니 편이 되어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알았어요. 다음 날 서연이는 민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지 어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25년 전 란 이모와 똑같은 억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란 이모를 떠올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들까?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외로울까? 아니에요. 저희 딸이 민지와 친하다고 해서요.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민지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이유, 한국에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사실 학교에서 민지가 놀림받는다고 들었어요. 쟤 때문에.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절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민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저희 딸이 민지 친구가 되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다문화 학교를 운영하세요. 거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저는 란 이모께 연락드렸고 이모는 기꺼이 민지 가족을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 수업, 문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 몇 달 후 민지 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란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어도 늘고 민지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란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은 받기만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사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은 란 이모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모님, 올해도 정말 감사했어요. 무슨 말이야? 이모가 더 감사하지. 서연이가 학교에서 다문화 친구를 도왔어요. 이모님처럼요. 란 이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자랑스러워. 할머니, 저 민지 언니랑 친해졌어요. 민지 언니 엄마가 필리핀 음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맛있었어요. 그래? 다른 나라 음식 맛있지? 네. 할머니 음식도 맛있고 민지 언니 엄마 음식도 맛있어요. 란 이모가 웃으셨습니다. 서연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어떤 피부색이든 다 좋은 사람들이야. 기억해. 네, 할머니. 식사 후 이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이모 이제 나이가 들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님은 아직 젊으세요. 아니야. 벌써 55이야. 시간 참 빠르지? 그러게요. 제가 이모님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민준이 7살이었지. 이제 35. 시간이 참. 이모는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하나만 부탁해도 돼?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모가 만든 것들, 학교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이모 없어져도 계속 돌아가게 해줘. 이모님, 무슨 말씀을. 언젠가는 이모도 가야지. 그때 민준이가 이어서 해줘. 이모가 시작한 일들. 당연하죠. 약속드릴게요. 고마워. 민준이한테 맡기면 이모 마음 편해. 이모님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서연이도 보셔야 하고 증손주도 보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서연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2년 후, 란 이모가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이모는 많이 야위어 계셨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이모님,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아. 이모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민준아, 괜찮아. 이모는 여기서 치료받을 거야. 고향에서. 하지만, 민준아, 이모 충분히 살았어. 행복했어. 후회 없어. 이모님. 민준아, 울지 마. 이모 괜찮아. 하지만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모 상태가 조금 좋아지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모 인생 돌아보면 정말 좋았어. 이모님,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꿈을 이뤘어. 사업도 성공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민준이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모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아니야. 이모가 감사해. 민준이 없었으면 이모 여기까지 못 왔어.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할게. 말씀하세요. 이모 없어져도 이모가 시작한 일들 계속해줘. 그리고 서연이한테 이모 이야기 해줘.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약속드릴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고마워, 민준아. 3주 후, 란 이모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모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에서 이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저는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란 이모님은 제게 두 번째 어머니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어머니셨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장 필요했을 때 곁에 계셨고, 제가 가장 약했을 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이모님은 가난하게 시작하셨지만 부자로 떠나셨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입니다. 이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제 수천 명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우리가 이모님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례식 후 이모의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모는 재산의 대부분을 학교와 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모는 이미 떠났을 거야. 슬퍼하지 마. 이모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 민준아, 이모가 너한테 고마워. 내가 이모 인생을 바꿨어. 7살 꼬마가 이모한테 웃어줬을 때 이모는 희망을 봤어. 아, 나도 여기서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너는 이모한테 창피한 존재였을지 몰라도 이모한테 너는 빛이었어. 너의 웃음, 너의 꿈, 너의 성장, 그 모든 것이 이모한테는 살아갈 이유였어. 민준아, 이모가 너한테 남기는 건 돈이 아니야. 유산이야. 사랑의 유산. 이모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야. 서연이를 잘 키워. 편견 없는 아이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로. 그리고 서연이한테 말해줘. 할머니가 얼마나 서연이를 사랑했는지. 민준아, 이모는 내가 자랑스러워.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된 너. 이모가 봤던 그 7살 꼬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어. 마지막으로 이모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내 아버지가 해준 말이 있어. 사람은 다 똑같다. 어디서 왔든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 말을 기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줘. 사랑해, 민준아. 항상 사랑했어. 이모의 아들처럼. 너의 란 이모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모의 사랑이, 이모의 삶이, 이모의 유산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후로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란 이모의 뜻을 이어받아 학교와 재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전국 15개 도시에 있고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닙니다. 재단은 해마다 2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졸업 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란 이모의 음식 체인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20개국에 진출했고 모든 수익의 일부는 자동으로 학교와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란 이모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문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 동아리에서 이번 달에 베트남 음식 축제 할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서연이는 란 이모를 직접 본 기억이 희미하지만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를 존경합니다. 아빠,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사람.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 아빠가 봤어. 학교에서 친구들 도와주는 거. 아빠도 그렇잖아요. 할머니 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할아버지가 시작하시고 할머니가 이어가시고 이제 아빠가 하고 언젠가 내가 할 거야. 네. 꼭 그럴게요. 작년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란 이모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진 것입니다. 김철수 다문화 학교 본관 앞에 이모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한 손에는 책을, 다른 손에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막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모가 도왔던 사람들, 이모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이모를 존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란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란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란 선생님은 제 영웅이에요. 저는 동상 앞에 서서 이모께 말했습니다. 이모님, 보고 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모님을 사랑해요. 이모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할머니 동상 보니까 어땠어? 멋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나 봐요.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아빠, 할머니가 아빠한테 처음 왔을 때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저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살의 젊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와서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 사람은 다 똑같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 그래서 아빠가 서연이가 자랑스러워. 이제 저는 40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란 이모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모를 도왔는지, 이모가 왜 우리 가족을 잊지 못했는지. 사랑은 그렇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인류애가 란 이모를 살렸고 란 이모의 사랑이 저를 키웠고 저는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차는 지금도 제 차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25년간 쌓인 감사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가끔 그 차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진짜 선물은 차가 아니었어. 란 이모가 보여준 삶,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어. 오늘도 저는 학교에 갑니다. 란 이모의 동상 앞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이모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이모님이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요. 그리고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언어를 쓰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것이 란 이모가 꿈꾸던 세상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그리고 저는 이 꿈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숨을 쉬는 한 란 이모의 정신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새로 온 친구 있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왔대요. 그래? 친구 돼줬어? 당연하죠. 제가 학교 구경시켜주고 점심도 같이 먹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란 이모가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잘했어,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저도 알아요. 할머니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란 이모의 사진을 봅니다. 이모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모님, 감사해요. 제 인생에 와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모님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란 이모처럼 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1억 원짜리 차를 선물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배웠고 이제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란 이모는 떠났지만 이모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 아내, 그리고 이모가 도왔던 수천 명의 사람들 안에, 그리고 이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란 이모 같은 분이 계신가요? 묵묵히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 사랑해주시는 분. 지금 당장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말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답입니다. 란 이모가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서 왔든 어떤 피부색이든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누군가의 란 이모가 되어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란 이모가 그랬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란 이모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란 이모 같은 분이 계셨나요?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란 이모가 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문화 가정아이가 한 명 있었죠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1억 원짜리 차 열쇠가 쥐어져 있고 제 앞에는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했던 베트남 이모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막 이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야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는 서울에 사는 35세 회사원 김민준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대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아내와 돌이 갓 지난 딸아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7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1995년 저희 집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응우옌 티란, 저는 그분을 란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란 이모는 25,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낯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으로는 란 이모가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처음 란 이모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체구에 큰 눈망울, 그리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 이모는 낯선 땅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이모는 항상 웃으며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맛있어. 서툰 한국말로 매일 저를 챙겨주시던 이모.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가 많았기에 이모가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모가 만들어준 따끈한 밥이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모가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잔인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민준이네 베트남 아줌마 있잖아. 말도 이상하게 하고. 냄새 안 나? 동남아 사람들 냄새 난대. 어린 제가 그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이모를 모르는 척했고 때로는 이모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이모, 학교 앞까지 따라오지 마. 창피해. 그 말을 들은 이모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눈빛이었지만 이모는 그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준이 창피하면 안 가. 괜찮아.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고 이모는 여전히 우리 집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이모는 계속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감이 심해져서 고열에 시달렸는데 그날 마침 부모님 모두 급한 일로 외출하셔서 집에 이모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모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얼음주머니를 갈아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시고 계속 체온을 재며 걱정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자 이모는 저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가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이모가 저를 업고 한겨울 새벽거리를 달렸습니다. 거의 1km를 뛰셨을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새벽이라 택시가 없어서 그냥 뛰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모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를 설명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서툰 한국말로 몸짓과 함께. 그날 이후로 저는 이모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철없는 중학생이었고 이모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더 바빠졌고 이모와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셨고 제 방을 청소해 주셨고 빨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집을 떠나게 된 거죠. 이모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눴던 날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대학교 열심히 해. 건강 조심하고 밥 꼭 먹고. 네,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이모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방학 때도 집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란 이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신대. 아, 그래요? 왜요?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으시대.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군요. 그럼 인사드려야겠네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겠니? 이모가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꼭 뵐게요. 어머니가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모와의 마지막 만남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감상적인 작별 인사 같은 게 어색했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후회는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제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모 생각은 가끔, 정말 가끔 스쳐 지나갔습니다. 란 이모는 잘 지내시려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몰랐고 굳이 알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민준아, 나야. 란 이모 기억하니? 낯선 번호에서 온 전화였지만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유창한 한국말이었지만 그 특유의 억양은 여전했습니다. 란 이모님? 응, 맞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이모님은요? 갑자기 어떻게? 민준아, 이모가 한국 가. 너 만나고 싶어. 네. 한국에 오신다고요? 응. 다음 주에 가. 시간 있어? 만날 수 있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긴장, 설렘,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당연히 만나야죠. 어디서 뵐까요? 민준이 집 주소 알아. 집으로 갈게. 아내하고 아기도 보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분이 오신대. 누구?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계셨어.
나를 많이 돌봐주셨지. 아, 그분이구나. 그럼 잘 대접해드려야겠네. 응. 근데 갑자기 왜 오신다는 거지?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닐 텐데.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란 이모였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이모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20년 전 그 가난해 보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란 이모님? 민준아! 어머, 많이 컸네. 어른 다 됐네. 이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쪽은 제 아내 수진이고요. 이게 제 딸 서연이에요. 어머, 아기 정말 예쁘다. 민준이 닮았네. 이모는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드릴게요. 아내가 자리를 뜨자 저와 이모 둘만 남았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그 전에 밖에 잠깐 나갈래? 보여줄 게 있어. 네. 이모를 따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신형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었고 이모는 그 차의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민준이 주려고 가져왔어. 네. 뭐라고요? 이 차. 민준이 거야. 선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 이게 무슨... 이 차가 얼마인데요? 1억은 넘을 텐데. 알아. 1억 2천 정도 했어. 이모님, 농담이시죠? 이걸 왜 저한테... 민준아, 이모 이야기 좀 들어줄래? 긴 이야기야. 우리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도 함께 앉았고 이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기억나? 네, 제가 7살 때였죠. 응. 그때 이모 25이었어. 베트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 이모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동생 셋이 있었어. 이모가 맞이였어. 이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 동생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했어. 브로커한테 돈 빌려서. 브로커요? 응. 한국에 가면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했어. 근데 그 돈이 많았어. 5천만 동. 한국 돈으로 300만 원 정도. 그게 큰 돈이었나요? 베트남에서는 엄청 큰 돈이야. 그 돈 갚으려면 몇 년은 일해야 했어.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한국 와서 민준이네 집에서 일하게 됐어. 월급 50만 원이었어. 그 중에서 30만 원은 베트남 가족한테 보내고 10만 원은 빚 갚는 데 쓰고 10만 원으로 생활했어. 5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것도 1995년이면. 그때도 적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한국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고향도 그립고. 근데 민준이가 있었어. 이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준이가 이모한테 웃어줬어. 이모,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그게 이모한테는 힘이 됐어. 아, 여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했던 못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민준이가 커가면서
이모한테 안 좋게 대하기 시작했어. 이모도 알아. 민준이가 창피했다는 거.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다는 거.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괜찮아. 이모 이해해. 어린애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속상했어. 많이 울었어. 이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이모는 민준이 사랑했어. 민준이가 아프면 이모가 더 아팠어.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하면 이모가 더 기뻤어. 이모님, 민준이네 집에서 5년 일했어. 그동안 베트남 가족한테 계속 돈 보냈어. 동생들 학교 다니고 어머니 병원 가시고. 이모는 베트남에 한 번도 못 갔어. 비행기 표 살 돈 없었어. 5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니. 저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 아버지가 이모한테 제안했어. 식당 하나 하면 어떠냐고. 이모가 요리 잘한다고 베트남 음식 식당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아버지가요? 응. 근데 이모한테 돈이 없었어. 그래서 민준이 아버지가 돈을 빌려줬어.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응. 그것도 이자 없이. 천천히 갚으라고. 이모 정말 고마웠어.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어. 저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작은 식당 시작했어.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 테이블 5개. 이모 혼자 다 했어.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 근데 행복했어. 이모 가게니까. 열심히 했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들었어. 휴일 없었어. 그렇게 해서. 응. 천천히 손님이 늘었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음식 좋아하더라. 특히 쌀국수. 이모가 만든 쌀국수 맛있다고 소문났어. 이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 만에 민준이 아버지한테 빌린 돈 다 갚았어. 그리고 가게를 하나 더 냈어. 그것도 잘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그럼 지금 이모가 베트남 음식 체인점 사장이야. 한국에 40개 지점, 베트남에 15개 지점. 직원이 500명 넘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가난한 가사도우미란 이모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라니. 민준이 아버지 없었으면 이모 여기까지 못 왔어. 그분이 이모 믿어주고 돈 빌려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모 은인이야.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항상 생각했어. 언젠가 은혜 갚아야겠다고. 근데 민준이 아버지 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네. 이모 그 소식 듣고 정말 슬펐어. 한국 와서 장례식 갔어. 근데 민준이 안 보이더라. 나중에 들었어. 민준이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장례식에 못 왔다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날 저는 중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급히 들어오려 했지만 회사 상사가 만류했고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평생 후회되는 선택입니다. 그때 이모가 생각했어. 민준이 아버지한테 갚을 수 없으면 민준이한테 갚아야겠다고. 이모님, 그럴 필요 없으세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건 순수한 마음에서. 알아. 근데 이모 마음이 편해야 해. 그래서 준비했어. 민준이한테 줄 거. 이모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차 열쇠와 서류,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는 민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 통장. 통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억 원. 이모님, 이건 민준이 딸 서연이 이름으로 만들었어. 교육비로써.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것 배우게 해줘. 이모님, 이건 너무. 민준아, 이모 부탁 들어줘. 이거 받아줘야 이모 마음이 편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모님, 제가 이모님한테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오히려 못되게 굴었는데.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민준이도 어렸고 이해해.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이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이 이모님을 무시할 때 저도 같이 웃었어요. 이모님이 떠나실 때도 인사도 안 드렸어요. 민준아.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이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3번. 민준아, 일어나. 일어나. 이모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모님, 용서해 주세요. 민준아, 용서할 게 뭐 있어. 이모는 진작에 다 잊었어. 아니에요. 이모님은 잊으셨어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이었는지. 이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모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팠을 때 안아주시던 그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다 괜찮아. 민준이가 잘 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쁜 아기 낳은 것만으로도 이모는 행복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진정된 후 이모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민준아, 이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민준이 아버지 덕분이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민준이도 이모한테 큰 영향을 줬어. 제가요? 응.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이모한테 자랑했잖아. 이모, 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그럴 때 이모가 생각했어. 아, 열심히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민준이가 영어 공부할 때 이모도 같이 배웠어. 민준이 영어 단어장 보면서 이모도 공부했어. 민준이가 이모한테 영어 선생님이었어. 저는 그런 기억이 희미하게 났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이모가 옆에서 같이 따라 하시던 모습. 그렇게 이모 한국말도 늘고 영어도 조금 배우고 나중에 사업할 때 도움됐어. 외국 손님들 오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었어. 이모님. 그리고 민준이가 이모한테 가르쳐 준 게 또 있어. 꿈을 가지는 것. 꿈이요? 응. 민준이가 초등학교 때 말했잖아. 나는 커서 큰 회사 사장님이 될 거야. 그 말 듣고 이모가 생각했어.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 나도 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그런 철없는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민준이 덕분에 이모가 꿈을 꿨어. 그래서 열심히 했어.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 때마다 민준이 생각했어. 민준이가 나를 보고 있어. 나는 민준이한테 포기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이모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란 이모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희생하시는 분들. 때로는 우리가 그분들의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그분들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그분들께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란 이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아름다운 사슬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란 이모 같은 분이 계셨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란 이모가 되어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모두 감사드립니다.